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18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글자는 이 글자입니다. 네, 이 과자를 혹은 이 캔디를, 이 간식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많이 좋아했는데 여기에 왜 이 양자가 들어가는지 항상 궁금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요? 일단 이 글자는 네, 양갱입니다. 그냥 양갱,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팥 혹은 뭐 녹두, 뭐 여러 가지 녹차도 요즘에 있죠. 양갱입니다. 상당히 단 음식이죠. 사실 이 단어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언급하는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금일 한자 102번째 컨텐츠에서 제가 이 국갱자를 설명하면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았는데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이제 이 단어에 대해서도 설명을 제가 조사한 만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양갱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양자는 양자입니다. 4급이고요. 준사급이고 총 6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자 자체가 제부수입니다. 갑골문 보시면 금문도 그렇지만 양의 뿔의 모습, 그 다음에 얼굴, 그렇죠?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그 얼굴, 머리 모양이 좀 특화되어서 만든 글자입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총 6획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동물의 양, 그것을 말합니다. 알고 계신 그 동물이고요. 그 다음 글자는 국갱자입니다. 국갱자는 좀 복잡하게 생겼는데 잘 보시면 양이 2마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1급에 배정되어 있고 총 19획이고 역시 양자가 부수로 되어 있죠. 위에 있는 글자, 그죠? 상반부는 이것은 새끼양 고자이고요. 아래쪽은 아름다울 미자인데 그죠? 양자와 큰 대자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 바로 아름다울 미자죠.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큰 대자 써있죠? 17, 18, 19 쓰시면 이게 국갱자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복잡하게 생겼지만 새끼양 고자 가장 맛있는 시기라고 하죠. 어린 양. 거기 이제 불로 구워 먹든 예전에는 탕으로 먹었을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고 양자가 양이 크면 클수록 아름답고 맛있다. 더 얻을 것이 많다라고 해서 아름다운 미자가 되었다라는 설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둘 다 양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 국갱자의 그 다른 모습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그릇도 있고요, 그렇죠? 찜기도 있고 쌀 밑자는 아마 이건 것 같아요. 그렇죠? 김이 나는 것 같아요. 아래쪽은 양자인데 어쨌든 보시면 여러 가지 글자가 있습니다. 보면 여기 활궁자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거라고 보셔도 되고 여기 보면 솥력자도 있네요. 아예 솥을 밑에 걸어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솥에서 김이 모락모락해서 이 국갱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냥 국탕이 아니고요. 탕과 다른 점이라면 얘는 은근히 오랫동안 끓였기 때문에 물이 그렇게 수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졸여져 있다. 이런 뜻으로 보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양탕이 아니고 양을 아주 오랜 동안 끓여서 뭔가 걸쭉해진 그런 국을 보통 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도 왜 양이 들어가지도 않은 여기에다가 양갱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사실은 이번 내용은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혹시 기회가 된다면 이것도 예외적으로 간략본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한번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양갱 설명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예전 95년도에 기사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대략 한 80살쯤 됐겠네요. 이제 향수 부르는 50살이라고 했지만 50살이지만 이게 1995년 신문이기 때문에 광고 안에도 매달 120만 개 팔린다. 옛날 얘기죠. 지금은 아마 글쎄요. 예전의 맛을 그리워하시는 분들만 드실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일본에서 왔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한자가 보입니다. 요즘 제품은 한자가 잘 안 보이는데 옛날 제품 보면 양자 이게 보이고요. 이 갱자도 초서체로 보입니다. 왼쪽에 있는 연이 좀 잘 보이지 않죠? 네, 이 연자는 과연 어떤 글자를 쓴 것일까요? 옛날에는 200원이었군요. 자, 조금 더 자세히 보시려면 최근에는 연양갱의 한자는 잘 안 보이고요. 이 영양갱 바도 있네요. 이건 아이스크림 쪽인 것 같습니다. 보면 살짝 쇠금에 분별할 간자가 보입니다. 나눌 간자가. 그러니까 쇠금변의 연양갱이라고 우리는 쓰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조라고 하는 것은 뭐 아시겠지만 연양갱을 만드는 회사가 원래는 혜태만 있었는데 나중에 롯데도 그다음에 뭐 크라운 제과 등도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조다라고 얘기를 강조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연자 보통은 부드러운 양갱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 글자를 떠올리시겠지만 이건 연할 연자죠. 연할 연자는 일단은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럼 과연 어떤 연자를 쓰느냐? 그러면 익힐 연자를 쓰느냐? 네, 연양갱, 익힐 연. 이거는 세모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보면 쇠금변이었지만 여기는 실사변이죠. 네, 실사변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주로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또 한자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에 있는 이것이 분별할 간자입니다. 원래는 묶을 속과도 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건을 동여맨, 더 동여맨 이 동자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세 글자는 서로 통한다고 볼 수 있죠. 대신 그 중에 옆에 이렇게 8, 8이라고 봐도 되겠죠? 네, 이렇게 분류를 해서 A와 A, B는 좀 그렇지만 A와 B를 분류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분별하다의 뜻이 됩니다. 이건. 그래서 시를 분별해서 뽑다. 옛날에 명주시를 얘기하겠죠. 그런 뜻으로 실사변이 들어갔고 쇠금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불순물을 정제해서 재련하다라고 하는 그렇죠? 불순물을 정제해서 버려야 그렇죠? 분리해 내어야 순수한 강도도 좋은 그런 금속으로 나오겠죠. 제작이 되겠죠. 그런 뜻으로 왼쪽에 실사가 붙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불화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불을 어차피 해야 되니까 써야 되니까요. 그다음에 쇠금이 붙을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다 비슷합니다. 오랜 시간을 거쳐서 무언가 불순물을 걸러내고 순수한 것만 뽑아낸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보면 헷갈릴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한자가 좀 더 명확하게 다가오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면 이 쇠불릴 연자를 썼습니다. 왜 그렇게 썼는지는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외색, 그러니까 일본색을 지우기 위해서 굳이 이걸 쓴 것으로 전 개인적으로는 추측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명확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은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영양갱은 이게 맞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의외입니다. 양도 의외지만 이 쇠불릴 연자, 그렇죠? 그렇죠? 쇠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재련하는 이 연자를 쓴다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의외였습니다. 그러니까 의외니까 두 개가 있네요.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사실 갱자도 사실은 그렇죠. 이 국이 아닌데 그죠? 국이 아닌데 왜 이걸 썼을까? 세 글자가 다 뭔가 의문이 가는 그런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도 자연스럽게 좀 설명이 많아지고 길어지고 하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간략하게 영상을 좀 압축해서 만들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연양갱을 식품음료신문에서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양갱은 1945년 해방과 함께 혜태제과에서 첫 선을 보인 이후 아마도 예전에 일본의 제과 회사가 남기고 간 우리 적산이라고 하죠. 적의 재산을 혜태제과에서 물려받아서 그렇죠? 뭐 배정을 받았겠죠. 사거나 배정을 받거나 해서 그대로 공장을 허물지 않고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45년
네, 우리나라 독립과 함께 해태 제과에서 광복과 함께 첫 선을 보인 이후에 70년 넘는 역사, 70년이 아니죠. 이제 80년이 넘는 역사라고 봐야겠죠. 국내 최고의 과자다. 그렇군요. 가장 오래된 과자가 연양갱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네. 그것 말고도 많겠지만 공장에서 제조한 것 중에는 가장 오래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이제 힌트가 있죠. 원래 새, 짐승, 새는라는 건 뭐 닭이나 여러 참새나 뭐 이런 걸 말하겠죠. 꿩이나 새, 짐승, 물고기 등의 고기를 사용해서 만들어졌으나 이것이 일본에 소개되면서 식물성 원료로 대체됐다. 어떠한 과정에서 식물성 원료로 대체되는지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1585년 뭔가 정확하죠. 경에 한천을 사용해서 한천도 한자인데 우뭇가사리 같은 것으로 이렇게 젤라틴을 형성시키는 그런 재료로 알려져 있죠. 사용한 영양갱이 만들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젤리를 만들 때 한천을 사용하는데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자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드러울 연자도 아니고 실사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불화변이 있는 것도 아닌 이렇게 쇠근변이 있는 연자를 쓰더라. 그렇죠? 그래서 해태 제과의 해태는 해치라고도 부르는 해태이고요. 제과 그다음에 연양갱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이게 맞는 한자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이런 글자를 썼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갱자는 이제 좀 아마 감이 오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냥 멀겋게 끓인 게 아니라 뭔가 졸여서 걸쭉하게 끓이다 보니까 한쳐도 넣고 하면 당연히 거기에서 젤라틴, 이게 국물이 이렇게 탱글탱글하게 굳겠죠. 그런 모습을 한 것이다 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이제 연과 양이 남았네요. 쇠불릴 연자를 보시면 재밌게도 이게 간화자는 중국에서는 이 쇠불릴 연자는 아예 쓰지 않고 아예 불화자를 넣은 이 연자를 씁니다. 옆에 있는 글자는 초서체를 보기 좋게 만든 거예요. 중국에서 이렇게 쓰고요. 본자는 오히려 이거라고 합니다. 쇠불릴 연인데 금속이 아니라 어차피 고온에서 재련을 해야 되니까 불화자가 있는 것도 같은 글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약자 보면 일본에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이 분별할 간자, 나눌 간자를 그렇죠? 편지도 뭐 됩니다만 어쨌든 아예 동력 동자로 쓰기 편하게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묶을 속자와 더불어 이 세 가지 삼총사라고 하겠습니다. 이 삼총사는 서로 연관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좀 너무한 감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전혀 이상한 글자를 가져온 것은 아니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다 통한다. 조금 더 헷갈리고 혼돈스러울 수도 있습니다만 다 통합니다. 불화가 있든 쇠금이 있든 오히려 실사가 있든 다 그렇고요. 일본의 연양갱을 보시면 거의 실사변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상당히 재밌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불화자를 쓰는 게 더 맞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은근히 조린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연이라는 건 내리라는 거는 명주실을 그 잿물에 담가서 뜨거운 물에 불리는 그런 것들을 보통 련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여기서는 그냥 불화변에 간자가 있는 이 련자와도 통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참 이런 것도 상당히 헷갈리죠. 게다가 또 동력 동자를 여기 써버리기 때문에 더더욱 혼란스러워집니다만 다 통한다고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내리요깡이라고 하면 양갱 중에서도 무언가 불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액체를 증발시켜서 뭔가 진하게 만든 그런 것입니다. 완전히 조린 걸 얘기하죠. 조리다를 내루라고 하는데 그거를 본따서 만든 글자라고 할 수 있고요. 혼내리요깡이라서 본을 붙이기도 합니다. 일본은 이 양갱이라는 것이 싼 것도 있지만 비싼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고급스러운 거. 예를 들어서 도라야라고 하는 도쿄에 아주 유명한 일본 화과자점이죠. 에서 파는 양갱은 한 박스가 대략 14,600엔이니까 대략 한 15만 원 정도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상당히 정제해서 만들었다라고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양갱의 가격은 많이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 설명이 길어지고 있는데 조금 더 속도를 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양갱에 보통 연양갱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쇠금변을 썼지만 원래는 이 련자나 이 련자를 써야 됩니다. 일본에서 기준으로 하면. 그래서 이걸 내리 혹은 음독으로는 렌이라고 하는데 연유를 만들어 할 때 연입니다. 우유를 일본식은 설탕을 넣고 계속 끓이는 거죠. 그럼 우유가 농축되죠. 그래서 영어에서 condensed milk에서 그걸 번역한 말이 렌유라고 해서 졸여서 설탕까지 넣은 아주 달고 진한 그런 우유를 연유라고 얘기를 하죠. 어쨌든 원래 내리라고 하면 명주를 부드럽게 함, 실사변을 보시면 알 수 있죠. 또는 그 정도다. 누임이라는 우리 순우리말이 있는데 피륙 따위를 잿물에 담갔다가 솥에 찌는 일이다. 어쨌든 열을 가해야 돼요. 물에. 그렇죠? 특히 명주 솜 같은 것, 실 같은 것을 제대로 뽑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금속, 또 가능해서 금속을 단련함, 또 그 정도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특히 3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불에 데워서 이기다, 개다, 반죽하다, 되게 만들다, 되직하게 만들다 라는 뜻이 아마 그 연양갱에서 연에 해당할 겁니다. 근데 이게 외색이 짙다. 양갱 자체가 일본의 음식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과자다 보니까 그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약간은 무리하지만 쇠금변을 넣었을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이 왜 쇠금변에 들어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대충 설명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의 양갱은 과연 어떻게 탄생을 했느냐? 그러면 이 왜 양자가 생겼느냐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일본의 전국 화과자 협회 홈페이지에서 제가 가져온 것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로마치 시대의 다실, 차실이라고 해야 되겠죠. 에는 점심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식사 이외의 거죠. 식사는 보통은 아침과 저녁을 많이 먹었을 테니까 점심 같은 경우는 그 사이에 요기를 하는, 허기를 달래는 그런 것들이었을 겁니다. 점심이라고 불리는 식사 위에 가벼운 음식을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있었을 거예요. 새참같이. 그 중에는 갱, 아츠모노라고 해서 갱이라고는 부르는 국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양갱의 갱을 설명하는 거예요. 당시 육식이 익숙하지 않았던 일본에서는 원래 중국에서 있었던 겁니다. 양갱이라는 거는. 양을 은근히 계속 끓이면 젤라틴이 이제 형성이 돼서 이게 거의 젤리처럼 나중에는 굳어버리거든요. 식히면 특히. 일본에서 양고기와 비슷한 재료인 보리나 팥 등을 넣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먹는 거를 보긴 했는데 육식에 익숙하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도 일본 사람은 육식은 아주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물론 요즘 트렌드와는 젊은 사람들은 좋아하겠지만요. 그 양고기 국과 비슷하게 만든 재료를 국물에서 따로 이렇게 분리돼서 만든 것이 바로 양갱의 시작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 측의 설명이에요. 그리고 증양갱으로도 불렀다. 그렇죠? 쪄서 만든 양고기 굳힌 것, 걸쭉한 국,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절에서 사찰에서 먼저 사찰 음식으로 시작됐다라는 설도 상당히 유력하고, 이렇게 그냥 일본 사람들은 양고기도 그랬겠지만 특히 양고기는 그랬겠죠. 그 냄새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만들어 먹지 못하니까 주변에 흔히 구할 수 있는 보리나 팥 등을 넣어서 이렇게 잘 끓이는 거죠. 그리고 굳히면 뭔가 젤라틴이 형성되는. 그래서 양갱, 원래 오리지널 양갱과 비슷한 모양이나 어떤 식감이 나타났을 것이라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한천이 발견됩니다. 1800년대. 한천이 발견되면서 연양갱, 내리요강으로 변화한 것이 일본 관정연간 1885년이었나요? 아까 얘기했는 전후의 일입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1800년대니까 아주 오래된 과자는 아닌 것으로 파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과연 어떤지 이거는 한어 대사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1번 뜻은 양고기로 만든 갱입니다. 전국책과 남사, 역사서에도 이미 기록된 것으로 보아 예전부터 중국에서는 팥이 아니고 진짜 양을
재료로 해서 이렇게 되직하게 갱을 먹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두 번째 뜻도 재밌는데요. 팥가루, 우뭇가사리, 일본어로는 도코로땡이라고 얘기하는데 설탕 등으로 만드는 떡 종류다.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일본의 요강, 중국의 양羹, 우리나라 양갱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재밌는 것은 티엔진의 밤양갱이 대표적으로 있다라고 사전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티엔진이라면 중국의 북경보다 동쪽에 있는 어떻게 보면 해안 도시인데 거기에서 일본의 양갱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꽤 높아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있고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는 그런 양갱이었군요. 원조는 중국이지만 전혀 다르게 설탕과 팥 등을 넣으면서 오리지널 양갱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제가 신문을 찾아보다가 광고 중에 재밌는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중간에 양갱이라는 말도 지워버리려고 했던 그런 역사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1959년이니까 1945년에는 그냥 양갱이라고 불렀다가 연양갱 불렀다가 59년쯤에 어떤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외색을 좀 일소하자 이런 게 있었는지 감모라는 게 등장합니다. 이 어미 모자가 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효모 이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은 알겠어요. 저 단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제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만 어쨌든 감모라고 불러주세요. 구칭은 양갱이다. 이렇게 구명이죠. 칭이 아니고 명자. 옛날 이름은 양갱인데 이것을 앞으로는 감모라고 불러주세요라고 캠페인을 했지만 지금 감모라고 부르지 않는 것으로 보아 바로 그 캠페인은 실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설명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양과자다. 그래서 본 제품은 종래 사용하든 든으로 됐네요. 양갱인 외어명을 일소하는 동시 유사품을 방직호져 신포장으로 캐스를 변경하였고 질적 향상에 치중하여 제품되었습니다. 본 제품의 특징은 하시를 막론하고 장시일 저장을 하여도 변질치 않음을 절대 보증하오니 안심하시고 애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감모라고 불러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원료를 보시면 정백당, 팥, 앙금, 한천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천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이게 젤리로 만드는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수이라는 것은 물엿을 말하는 것 같고요. 각종 영양소, 이제 뭔지는 안 밝혔습니다. 고급 향료, 해태제가 한명회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제, 그렇죠? 아주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진지하게 만들었습니다. 근제죠. 요즘에는 거의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해체의 표시도 상당히 재밌죠. 예전에 이렇게 표시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바뀌었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혜태 감모라는 게 또 1959년에 계속 고급 영양 과자다. 그렇죠? 엑스마스 크리스마스 선물은 혜태 감모. 예전에는 크리스마스 선물도 이런 걸 선물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과자 종류가 많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등록상표. 그래서 감모라는 표현이 중간에 등장했다. 왜냐하면 너무 외색이 짙기 때문에. 하지만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양갱의 연은 제가 보기에는 일본의 연을 따라 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실사가 있는 것을 내리요강을 피하기 위해서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 쇠근변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결론을 아예 내렸습니다. 아까 감모라는 명칭을 사용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을 보아서도 무언가 일본과는 차별화된 그런 이름을 사용하려고 해태저가에서 노력을 했다라는 부분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양갱은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 중국에서는 양羹이라고 하고 여기가 오리지널이죠. 팥을 쓴 것은 일본이 오리지널이고 그것을 그냥 이어받은다고 하면 너무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것을 응용해서 우리가 만든 것이 바로 양갱이다. 그래서 중국어는 양羹이라고 얘기합니다. 진짜로 양고기 국갱일 수도 있고 티엔진, 천진, 티엔진 지방에서 유명한 밤양갱도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가서 일본 양갱과 우리 양갱과
발음도 안 되네요. 중국 양갱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일본어는 유오강이라고 얘기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팥, 그죠? 앙꼬가 들어간 거는 일본 양갱이 원조이니까요. 자, 그리고 영어로 굳이 하자면 뭐 영어로는 원래 없겠지만 네. Sweet jelly of red beans라고 되어 있네요. 팥으로 만든 달콤한 젤리다. 네. 서양 사람들은 그 좋아하진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너무 설탕 덩어리 느낌이 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잘 팔리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기가 예전만 못한 거죠. 오늘의 한자어 그래서 182번째 시간에는 네, 양자에 국갱자가 들어가서 정말로 양고기가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팥 앙금으로 주로 만드는 그렇죠? 예, 양갱 혹은 연양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제 좀 양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궁금증이 풀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네, 이번 조사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네, 의문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배운 부분이 많고 개인적으로 양갱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제 간식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역사와 그 의미를 좀 알게 되었다. 라는 의미가 있다. 가치가 있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이 좀 많이 길어져서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최대한 그래도 압축해서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했다는 점 네,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저 182번째 시간에는 양갱, 연양갱, 일본의 요강, 중국의 양羹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그 간략본 영상을 따로 만들 필요가 있긴 하겠네요. 너무 길어져서요. 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안녕히 계세요.